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단답형 정리 28번째 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네, 필기의 DISC 기능을 설명하시오. 네, 디스크 아닙니다. 컴팩트 디스크의 그 디스크 아니고요. 디스커넥터의 약자예요. 커넥트, 연결하다, 디스커넥트, 끊다, 끊어내다 그런 뜻이죠. 자, 필기도 일종의 기계인데 얘도 고장 날 수 있죠. 그쵸? 얘가 고장이 났는데 만약에 필기가 고장이 났는데 만약에 얘가 쇼트가 났어요. 속에서. 그래서 합선이 됐어요. 그러면 필기랑 지금 선로랑 같이 물려 있는데 얘가 쇼트가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으로 그냥 대지로 그냥 흘러버리죠. 네, 그게 뭐예요? 만약에 필기가 고장나서 필기 역할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끊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땅하고 연결돼 버리면 이게 지락이죠. 예, 필기가 고장이 나서 속에 쇼트가 나버리면 이 선로가 지락이 돼 버려요. 예, 그래서 그때 필기를 대지로부터 그 대지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디스커넥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돼요. 네, 자동으로 대지로부터 끊어버리는, 대지로부터 분리하는 기능이에요. 자, 자동으로 분리하면 이게 뭐, 디스커넥터 이제 저기가 뜨는데, 이게 뜨면은, 아, 이제 고장났구나. 필기가 고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얘가 지락을, 예, 저기 하고 자동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네, 검출을 하고. 네. 그래서 디스크 기능 설명이 그겁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요. 네, 다음 문제는요. 전력 계통에서 절연, 절연, 왜 이러죠? 절연 협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절연 협조가 뭐냐? 네. 자, 우리 한 계통 내에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자, 얘가 절연 강도가 뭐 1부터 10까지 할 때 얘는 5, 얘는 3, 얘는 2, 얘는 뭐 8. 이렇게 돼버려도 결국은 절연은,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뭐 2까지, 그러니까 되게 쉽게 들어왔다 여기는 뭐 많이 막히다가 뭐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8인 거는 되게 비싸지고 2인 거는 되게 싸져요. 차라리 이걸 전부 다 5로 맞추는 게, 예, 전체적으로 가격이, 예, 일정한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기기 같은 것들의 가격은 뭐가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에서 2까지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2에서 3은 더 비싸지고요. 3에서 4는 더 비싸지고요. 나중에 8에서 9는요. 어마무시하게 비싸게 차이가 나요. 한 이쯤 되겠죠?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얼마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절연 강도를 적절하게 비슷하게 해서 경제성을, 예, 맞추자는 게 절연 협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말을 쓰자면 절연 협조는 뭔가, 자, 계통 내에 있는 전력 계통이니까 계통 내에 있는 기기들의 절연 강도를 적절하게 맞춰서 경제성이 경제적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경제적으로 설계하는 거. 이거를 절연 협조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살 붙여가지고 쓰시면 되세요.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예, 다음 문제는 금방 했던 절연 강도를 실제 이제 기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냐 쓰는 건데, 자, 여기는 선로의 애자, 결합 콘덴서, 필회기, 덴서, 변압기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주고 이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비교해서 어떤 순서로 돼야 되는지, 어떻게 절연 협조가 돼야 되는지 이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담당을 해야 되냐 이걸 물은 거예요. 네, 여기에 사실 하나 더 넣으면은 뭐 기기 부싱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주어져요. 이건 주어지거든요. 이거에 어떤 게 높이 저기를 해야 되냐 이거를 묻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네. 문제가 이 순서대로 줬어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맞거든요. 그걸 그대로 줬어요. 그대로 썼으면 이거 그냥 맞는 거. 아, 반대구나. 반대네요. 여기가 반대였나요? 여기가. 네, 변압기가 우선이네요. 네. 자, 이거 기기 부신까지 같이 해서 한번 외워볼게요. 처음에 가장 높은 게 선로, 자, 선로, 애자, 그 다음에 결합 콘덴서.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기기 부싱, 필회기, 그리고 아니죠. 변압기가 먼저네요. 그 다음에 필회기. 네,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누가 제일 많이 감당하냐? 얘가 제일 많이 감당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강도가 세기 때문에, 절연 강도가. 그래서 순서만 외우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왜 뭐 컴퓨터 같은 거 바꿀 때, 또는 스마트폰 바꿀 때 그거 기변이라고 하죠. 기기 변경, 기변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 보통 기기 변경할 때 두 가지로 해요. 카드로 해서 할부라든지 아니면 선결제하든지. 그죠? 그죠? 선결제 하기도 하죠. 근데 선결제 하면은 한 번에 목돈 나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달 피보죠. 예, 한 번에 확 나가니까, 목돈 나가니까. 그래서 선결제로 기변하면 피본다. 선결기변피입니다. 선결기변피. 선결제로 기변하면 피본다.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 진짜 유치하다. 이런 거 꼭 해야 되는지. 네. 순서만 외우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와, 이거 지금 우리가 필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알지만, 그냥 이 문제만 뚝 나오면은 이제 이게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LA의 제1 보호 대상은 무엇인가? 이렇게만 딱 나왔어요. LA가 뭐죠? 라이팅 어레스터. 이게 피뢰기죠. 피뢰기. 라이트닝 그거 번개잖아요. 그거 어레스터래요. 그걸 체포하는 애래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 이게 잡는 애래요. 네, 그래서 피뢰기인데 이게 어디 나와요? 네, 우리 결선도에 나와요. 외부 인입구에서 들어가고, 이거 디스커넥팅 스위치 단록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첫 번째 들어가고 나면 여기에 단록이 하나 더 있고, 이쪽에 들어가는 게 피뢰기잖아요. 여기에 접지랑 들어가는 게, 이게 피뢰기잖아요. 이거 우리 뭐 보호하기 위해서 얘 여기다 달아놨을까요? 우리 뭐 컷아웃 스위치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CT, PT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한전에서 전력값을 갖고 계산해가지고 요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이거를 한 가장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수변전 시설의 가장 중요한 거. 변압기죠. 한전에서 22.9kV 온 거를 갖다가 380V로 변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쓰면은 우리가 돈 너희한테 어떻게 부과해야 돼? 한전에서 부과하려면 우리가 돈으로 계량기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다 나온 거예요. 전력 난계. 근데 이거 대전압 그대로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MOF 갖다 달아놓고 거기다가 전력량계 달아놓고 이거 돈 부과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돈 부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정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간 것뿐이고 이거의 가장 메인은 뭐예요? 결국 변압기죠. 큰 전류 받아다가 작은 전류를 우리가 변환해서 쓰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수용가에서 쓰는 전기잖아요.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달린 게 LA잖아요. 그러면 LA 제일 보호 대상은 뭐예요? 변압기죠. 네, 변압기. 답은 변압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피르기 한참 얘기하면서 나오니까 이러지만 그냥 뜬금없이 딴 거 나오다 갑자기 LA의 제일 보호 대상 그러면 LA가 뭐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네. 잘 기억해 놓으세요. LA를 로스앤젤레스 아니에요. LA를 그대로 한국말 용어로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용어를 맞추는 거예요.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필위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나 그럼 딱 필링 오죠. 필위기랑 같은 거 아까 하나 더 있다고 그랬는데 유사하다고? 예, 적용 전압 범위만을 조정하여 적용시키는 일종의 옥내 필위기로서 옥내 필위기래요. 필위기랑 같은 구조인데 옥내 필위기래요. 그럼 딱 느낌 와야 돼요. 서지 흡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 서지 탭 있죠? 서지 탭. 우리 멀티탭이라고 요새 부르지만 원래 오리지널 옛날 미국에서 부르는 명칭은 서지 탭이었어요. 서지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 충격 전압인데 이거를 흡수해 버리는 게 SA, Surge Absorber였어요. 네, 이게 서지 탭인데 이게 뭐하고 또냐면 필기하고 구조가 흡사해요. 그리고 필기는 외부에서 낙뢰가 칠 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과전압이나 뭐 어떤 이상전압이 이 내부에서 생길 때 그때 이거를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흡수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서지 흡수기라고 합니다. 서지 흡수기. 서지 흡수기. 영어로도 똑같아요. surge absorber예요. absorber. absorber. absorbe가 뭐죠? 우리 흡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저거 아세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우리 자전거에 이렇게 바퀴하고 여기 사이에 막 이렇게 완충 장치 해놓고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자동차에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충격, 쇼크라고 그러고요. 쇼크를 업소브한다. 그래서 쇼크 업소버예요. 이런 게 쇼 업소버, 쇼 업소버. 이거를 빨리 부르는 일본 애들이 이걸 쇼바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쇼바라고 부르죠. 이거 다. 쇼 업소버를 그대로 일본 애들이 이렇게 발음이 안 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쇼 업소버. 거기서 나오는 업소버에 흡수하는 거.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쇼버입니다. 이게. 서지 흡수버. 뭐예요? 흡수버래. 서지 업소버. 네, 그 흡수기. 예. 한글하고 그냥 짬뽕이 되네요. 네, 서지 흡수기. 네, 서지 업소버입니다. SA고요. 라이트닝 업소버 LA. 서지 흡수기. 예, 서지 업소버 SA. 예. 그래서 필기 같은 구조인데 옥내 필기 딱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필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나 적용 전압 범위만을 조정하여 적용시키는 일종의 옥내 필기로서 선로에 발생할 수 있는 개폐 서지, 갑자기 들어간 돌입 전류죠. 개폐 서지, 순간 과도 전압 등의 이상 전압을 2차 기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큐비클에 내장 설치되어 있는 건식류의 변압기나 기기 계통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럼 딱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서지 흡수기입니다. 네, 아셨죠? 네. 네, 다음 문제는 여기 이런 게 나왔어요. 전압 등급 3kV인 서지 흡수기 SA라고 그냥 썼네요. SA의 시설 적용을 나타낸 표인데 네,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표를 그렸어요, 미리. 네. 지금 내용이 뭐냐면 서지 흡수기 이것도 갑자기 SA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모르는 사람 에세이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시설 적용. 요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불필요한지를 쓰래요. 불필요. 둘 중에 하나로 쓰래요. 자, V12는 그냥 차단기를 썼다는 얘기뿐이고 버큐um 서킷 브레이커 그냥 썼다는 얘기고, 예, 이게 적용을 해야 되냐 없어도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전동기 적용해야죠. 전동기 중간에 팍팍 튀는 거 알아요? 전동기 막 돌아갈 때, 예, 초반에, 예, 그 기동 전류 왕창 흐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있어야 돼요. 네, 변압기 중에 몰드식하고 건식이 사실은 비슷한 거죠. 예, 몰드식이 건식 중에 일종의 하나죠. 그래서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돼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도 되는 게 지금 유입식하고 콘덴서입니다. 유입식, 콘덴서. 네. 자, 유입식은 왜 불필요하냐면요. 얘가 그러니까 절연유가 들어가 있어요. 변압기에 절연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서지가 발생된다고 해도 이 기름 절연유에서 그냥 팍 하고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지를 흡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입식은 불필요합니다. 유입식은요. 콘덴서는요. 콘덴서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콘덴서의 특징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예,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네. 자, 짧게 설명할게요. 콘덴서는 고주파 전압이 들어오면 임피던스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주파 이 특성 전압 있죠. 지금 이 서지, 예, 서지가 고주파로 확 들어오는데 고주파 전압인데 이게 들어오면서 콘덴서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네, 다시 말해 서지 흡수기에 콘덴서를 많이 사용해요. 콘덴서가 있으면 걔가 빨아내주니까. 네, 그래서 콘덴서에는 SA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굳이 안 필요하다. 왜냐면 없어서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뽑아내주는데 얘는 이제 콘덴서 자체가 있더라. 그러니까 알아서 빼주더라. 그래서 콘덴서가 불필요합니다. 두 가지 알아놓으시면 돼요. 예, 사실 얘는 의미 없어요. 예, 유입식하고 콘덴서가 왜 필요 없는지, 서지가 필요 없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필요기 마지막 문제고, 이렇게 나왔어요. VCB,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죠. 차단기죠. 예, 근데 버큐미예요. 진공 차단기입니다. VCB를 설치하고 거기에 몰드 변압기를 사용한대요. 변압기. 이때 보호기기의 명칭, 보호기기인데 이 보호기기 뭘까요? 이거 명칭과 설치 위치를 쓰래요. 자, 필요기 여기다 안 쓰죠. 차단기는 이미 있네요. 그럼 차단기 말고 보호해 주는 게 있겠죠. 지금 말한 서지 흡수기. 예. 차단기가 없으면 차단기를 먼저 해가지고 보호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차단기가 있다. 물론 LA도 당연히 있다. 하지만 몰드 변압기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서지 흡수기를 하나 더 달아줄 건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 VCB 이전에 달린 거는 LA겠죠. 근데 VCB 이후에 달린 거는 서지 흡수기일 거고 그러면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VCB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몰드 변압기가 있을 거고요. 그 사이에다 달아줘야 되죠. 여기다. 그죠? 여기에 SA를 달아줘야겠죠. 그래서 어디다 달았냐? 설치 위치 어디냐? VCB 2차 그리고 몰드 변압기 1차 또는 VCB 출력 부분하고 몰드 변압기 입력 부분 사이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2차가 출력이고 1차가 입력이죠. 자, A라는 소자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간다. 입력이 1차 측, 출력이 2차 측. 그쵸? 그러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입력부,
측이다라고 써도 되고 1차 측,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공차단기 2차 측과 몰드형 변압기 1차 측 사이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쓰면 네, 적절한 답이 됩니다. 자, 오늘 피르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가야 할 길이 멀는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짜를 세 보니까 빠듯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도움되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하트 정도 남겨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